예. 오늘은 2022년 6월 17일, 음력으로는 5월 19일이고요. 아침 한 11시 40분이 되었는데, 제가 요즘 그 종로 5가에 있는 그 동양의학표준과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처럼 그 공부를 하면서 과거에 제가 공부를 했던 그런 그 책들과 또 자기 정리를 위해서, 또 공부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쓰고자 했던, 또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그 글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의학의 원류를 밝히려면은, 제가 제임스 처치워드가 쓴 사라진 무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국제대체학 총연맹을 준비하면서 의학의 원류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오늘날까지 공부를 해왔고, 또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또 제가 소개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체학 총연맹 그 55번째 내용으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책들에 대해서 소개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국제대체학 총연맹 그 57번째, 57번째 강의로 57번째 강의로서 의학의 원류사에서 밝히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근원인 어원을 밝히고 무극과 태극, 음양오행의 기원을 이제 파헤친다, 이런 이제 제목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제임스 처치워드의 사라진 무 제국에 대한 책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썼던 이 의학 원류사, 이 의학 원류사 골장의학과 골장 제1도표. 그 다음에 제가 의학 원류사 요약집, 요약집. 또 우리가 그 길을 공부하려면은 율곤 이준재 선생님의 대학자인 물과 빛과 소리라는 이 책을 꼭 읽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빛과 소리라는 이 기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잘 설명해 놓은 대학자의 글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밝혀진 율곤 이준재 선생님의 한민족사, 이 책이 이제 처음으로 쓰여진 불후의 명작인 책이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원광 디지털 대학교 한방건강학과 다니면서 우리 김규일 교수님이 썼던 음양오행론, 음양오행육기론, 이런 책을 참조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무의 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의 마누스와 힌두의 우주관에 대해서 설명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많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무의 근원은 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무의 근원은 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요런 내용. 다섯 번째, 봉선의 유래. 봉선의 유래. 상고 시대의 제왕들이 왕이나 제후가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통을 해야 하고 통과 의례를 거쳤다. 그것을 우리가 봉선이라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여섯 번째, 소립자와 음양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일곱 번째, 동이족의 통치자 황제 헌원과 염제 신동시. 여덟 번째, 우주의 시작과 생명의 기원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골장의학을 완성하다. 아홉 번째, 기란 무엇인가. 열 번째, 무국은 무엇인가. 11번째, 태극은 무엇인가. 12번째, 음양은 무엇인가. 13번째, 오행은 무엇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책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서 공부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썼던 이 글을 요약해서 5번에서 13번까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 동양의학, 서양의학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요 거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인류가 지향한 우리가 의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의원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다음 의학의 개념을 어떻게 한목적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의학의 개념을 어떻게 한목적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기는 상태 플러스 영성의 가미. 여기 이제 의학의 개념인데 이걸 어떻게 한목적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인류가 만들어낸 의원을 어떻게 뭐냐면 풀어갈 것인가. 세 번째,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무것과 서양의학에서 밝히는 소립자는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예, 그래서 네 번째, 이 소립자가 무국의 상태인데 이것이 이제 태극을 통해서 음양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주역의 계사점과 저가선 의학 원류사 624페이지. 그 다음에 원자 구성 입자 의학 원류사 626페이지. 예, 여기에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 구성 입자 이론. 네 번째, 기본 이론 개념. 다섯 번째, 양자 전기 역학의 발전. 여섯 번째, 양자 색 역학의 발전. 일곱 번째, 약한 핵력에 대한 연구. 여덟 번째, 원자 구성 입자에 대한 실험. 아홉 번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 열 번째, 원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 이것이 뭐냐면은 의학 원류사에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에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립자와 음양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그 다음에 동이족의 통치자 황제 헌원과 염제 신동시. 요 내용도 제가 의학 원류사 부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부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898페이지에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 동이족의 통치자 황제 헌원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기백과 귀유구를 통해서 인간의 수명과 생리, 병리, 질병 치료법을 원리를 문답 형식으로 적었던 것이 우리가 황제내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내경은 우리 동이족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황제 헌원의 첫째 아들이 바로 소금천씨고 소금천씨가 바로 저희
제가 그 신라 김씨의 뭐냐면 선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의적인 또 통치자 염제신농씨, 예, 지금 이제 진주광씨의 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의 식물, 동물, 광물 등을 직접 맛을 보아가면서 하루에 70가지 독을 만들면서 그 성질, 기미, 효능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농본초경이라는 것입니다. 신농본초경이라는 책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후한시대의 장중경이 이제 썼던 상한놀이라든지 금괴요락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그 신용 임상기록이죠. 신용 임상기록이죠. 저도 지금 이제 저 사무실에 장중경이 쓴 상한농이라든지 금괴요락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보미래, 황보미래는 침구 가벌경, 침구 치료법에 대해서 적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홍경의 본초경, 체계적인 약물설을 적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나라의 허준의 동의보감, 이재마의 사상체질, 그 다음에 제가 골장의학과 골장체일 도표 이렇게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덟 번째, 우주의 시작과 생명의 기원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골장의학을 완성한다는 제목인데, 그러면 기란 무엇인가? 아홉 번째, 기란 무엇인가? 예, 기란 무엇인가? 율곤 이준재 선생님께서 말하기를 기란 물과 빛과 소리다. 물과 빛과 소리다. 이렇게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열 번째, 무극은 무엇인가? 무극은 무엇인가? 예, 인간의 무한 에너지원이 점차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 세계로 돌입하면서 음양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요거는 누구의 말씀이냐? 율곤 이준재 선생님의 대학자의 말씀입니다. 무극은 인간의 무한 에너지원이 점차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 세계를 돌입하면서 음양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이제 일주기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우주의 일주기가 있다는 것이죠.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일억, 십억, 백억, 천억. 예, 예, 이거는 제가 다음에 글을 올려 놓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 무극을 알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태극을 알아야 되는데요. 결국 시간의 흐름을 타고 인간 세계에 이제 이르게 됨으로써 우주기에서 천체기가 되고, 그 다음에 천체기는 대기기가 되고, 그 다음에 중력 에너지 원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골장의학에서는 소우주, 중우주, 대우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우주기는 천체기, 대기기, 중력 에너지 원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형이 중하원 속에 형이 상하우로 천공이라고 부르고, 이 천공에는 천동이 이동한다는 것이죠. 변화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태극이라 한다. 요거는 율곤 이준재 선생님이 적었던 내용을 제가 바탕으로 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태극은 태극기로서 0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걸 백무라 한다는 것이죠. 백무의 세계다. 즉 형이 중화권 속에 리의 세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태극을 뭐냐면은 현묘하다고 하여 밤하늘의 은하계를 우리가 태극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무극은 무엇이고 태극은 무엇인가? 태극은 인간의 시간의 흐름을 타고 인간 세계에 이르는데, 우주기에서 천체기, 대극이 중력 에너지 원이 되는데, 여기를 형이중하원 속에 형이상하구로 천공이라고 하고, 이 천공에는 천동이 이동하는 이곳을 바로 우리가
태극이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태극을 힘묘라 하고 밤하늘의 은하계를 우리가 태극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 사상을 서양 과학에서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서양 과학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로, 원자는 원자 핵과 그 주변을 도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 핵을 양전자라고 부르고 전자를 음전자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원자 핵은 전자보다도 무거워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중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 핵심이 중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전자인데 이를 렙톤이라고 하고 이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는 이거죠. 자, 이를 이중재 선생은 아까 백무의 세계라고 하고 이를 철학적으로 우리가 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율곡 이중재 선생님의 제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음양의 이치도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원자핵은 결국 원자핵은 양성자 아까 말하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원자핵은 전체적으로 양성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플러스의 전자를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핵에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데 이것을 업 퀘크라고 하고 또 다운 퀘크가 강한 핵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핵이 업 퀘크와 다운 퀘크가 강한 핵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 열이 핵융합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기본 힘과 기본 입자에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빛이 강한 핵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 전자기력으로서는 전기를 뜯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원자, 분자, 화학결합을 이루게 하는 힘, 이를 약한 핵력, 양력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력이 생기는데 세 번째 질량이 있는 물체들 사이에는 작용하는 힘이 네 가지 힘 중에 가장 약하지만 가장 멀리 영향을 미치는 인력의 작용이 행성, 태양계, 은하계를 이루는 힘이다. 이를 우리가 음양 중에 양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빛을 양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가치 판단은 인간이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양은 상대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제어한 영역이 바로 음이 되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무국에서 태극이라고 하고요. 한자로 표현하면 현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태극을 만물의 창조주라 하고 은하수는 광물이지만 광석 속에 물이 3분의 1이 들어있고 6천억 개의 광석은 그 은하수를 말하는 것이죠. 6천억 개의 은하수가 광석은 모두 살아있는 별로서 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3분의 2가 물이 되고 밤하늘이 어두운 것은 방 공간 속에 물이 많기 때문이다. 이 어두운 것을 우리는 음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음양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양이 되는 것이고 물은 음이 스며들며 소리를 나타내는데 물질이 창조된다. 이를 종교적으로 우리가 창조주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빛이 물에 스며들면서 소리를 내게 되고 그 소리가 바로 창조가 되는 생명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땅과 만나게 되면 땅에 전자를 띠게 돼서 이것이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소립자라고 하고 의학적으로는 기의 움직임이라 한다. 기는 물과 빛과 소리다. 소리가 난다는 것은 기의 움직임이고 소리가 나면 물질이 창조된다. 그러므로 태극은 물질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물과 빛과 소리의 조화로움이 물질이며 창조주다. 이를 우리가 소립자라고 하기도 한다. 여기서 오행의 성질이 나타난다. 이는 서로 상생, 상극한다. 이렇게 제가 율곡 이준재 선생님의 책을 바탕으로 해서 소립자와 그 다음에 음양의 이치와 무극과 그 다음에 태극, 음양, 오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예, 앞으로 많이 참여하시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